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여성건강의 산부인과 전문의 정연준입니다. 오늘은 최근 치료했던 곤지름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3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처음에는 지렴으로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질분비물로 성병 검사, STD 검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클라미디아가 나왔어요. 이 클라미디아는 성병이기 때문에 치료하시고서 한 달 정도 뒤에 재검사를 통해서 균이 완전히 없어졌는지 확인까지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재검사하러 오셨을 때 여쭤보니까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신 지가 꽤 오래되어서 같이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정상이 아니라 아스쿠스라고 비정형 세포가 있다고 나와서 추가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바이러스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이 HPV가 7개나 나오더라고요. 번호가 전부 기억이 나진 않았는데 그 고위험군 중에 18번이 있었고 저위험군 중에는 6번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자궁경부 조직검사까지 추가로 시행을 했고 거기서 CIN1으로 고등급 병변은 아닌 걸로 나와서 우선 자궁경부 고주파 소작술을 통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기존에 자궁경부 미란도 동반되어 있어서 항상 질분비물이 많아서 불편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고주파 치료를 하고 한 달 뒤에 추적 관찰을 하는데 질입구에서 곤지름이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내진을 해본 결과 이 질입구뿐만 아니라 질벽과 자궁경부 주변에도 곤지름이 보였어요. 곤지름이 여기저기 조금씩이지만 퍼져 있어서 이 약물 치료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고주파를 이용해서 콘딜로마를 직접 다 제거를 했습니다. 막상 시술 중에 살펴보니까 소음순 옆에 요도, 항문 주위에도 조금씩 퍼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방치가 됐다면 아마 곤지름이 여기저기 커져서 치료가 더 어려웠을 케이스였어요. 시술 중에 눈에 보이는 곤지름을 최대한 전부 제거를 했는데도 일주일 뒤에 보니까 질입구에 아주 조금만 곤지름이 또 보여서 현재는 알다라크림이라는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생부터 치료까지 꽤나 난감한 곤지름, 오늘은 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콘딜로마를 유발하는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줄여서 HPV라고 부르는 바이러스인데요. 이 자궁경부암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불리우고 대표적인 백신 제품으로 가다실이 있죠. 이 HPV 바이러스에는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고위험군으로는 16번, 18번이 있고 이런 고위험군은 자궁경부암이나 항문암, 구강암 같은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를 됩니다. 이 저위험군에는 대표적으로 6번과 11번이 있는데 암은 일으키지 않지만 곤지름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무조건 내가 암이 생기거나 곤지름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80% 이상의 경우에서는 1년 이내에 바이러스가 저절로 소멸하게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아서 말썽을 부리는 경우에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골칫덩어리인 HPV 바이러스는 주로 성관계를 통해서 옮겨지기 때문에 성병의 일종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반드시 성관계만이 감염 경로는 아니라는 것이 최근에는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여자아이에게서 성관계 경험이 없고 성학대 같은 무서운 일을 당한 것도 아닌데 곤지름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이러스가 묻은 손에 의해서 아이의 생식기에 감염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HPV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점막이 아닌 다른 외부 환경에서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의 전염은 정말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은 50에서 80% 정도가 평생 한 번 이상 HPV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보고됩니다. 성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매우 흔한 바이러스이고 어느 정도는 이 감염을 피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콘돔을 착실하게 사용한다면 감염될 가능성이 적어지겠지만 그래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 HPV 바이러스 감염이 예방되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은 금욕을 하는 거라고 CDC 가이드라인에 나올 만큼 이 성관계와 HPV 바이러스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만약 HPV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이 된다면 고위험이든 저위험이든 처음 감염 이후 몇 달간은 잠복기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면역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잠복기는 짧게는 한 달에서부터 2년까지도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곤지름을 유발하는 저위험군 바이러스는 잠복기를 지난 이후에도 곤지름을 이렇게 형성하는 데 3에서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 곤지름은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무슨 증상이 있어서 내가 알게 되기보다는 우연히 뭐가 만져져서 또는 산부인과 검진 중이나 성관계 중에 파트너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있더라도 가벼운 가려움 또는 조금 통증, 출혈이 조금 있거나 이 정도인데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냥 무증상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곤지름이 발생했을 때 그 크기와 개수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크기는 0.1cm 정도로 자세히 봐야 보이는 아주 작은 것부터 제법 크게 1cm 이상의 크기도 있습니다. 만약 면역이 저하된 에이즈 환자라거나 또는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훨씬 크고 많이 자라나서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곤지름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로 성관계 중에 상처가 발생하고 약간 짓무른 부위에 먼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쉽게 생기는 이 지립구 6시 방향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손에 의해서 곤지름이 퍼져서 항문 주위나 요도, 대음순 쪽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 곤지름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모르고 성관계를 하다가 밀려 들어가 가지고 질안이나 자궁 경부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곤지름이 있는 사람과 구강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면 입 안이나 입술, 혀 같은 곳에 생기는 경우도 있죠. 진단은 특별히 무슨 검사를 하지는 않고 그냥 육안으로 딱 보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콘딜로마 위에서 출혈이 많다거나 색소 침착이 있거나 하는 뭔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에는 조직 검사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반드시 권고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곤지름이 HPV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성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검사나 성병 검사를 추가로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직접 다 제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물을 사용해서 천천히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치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곤지름이 재발이 매우 흔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20에서 30% 정도는 재발한다고 보고가 돼요. 그래서 직접 제거를 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데요. 수술적인 제거를 하고 나서도 다시 자라낼 낌새가 보인다면 약물을 발라서 추가 치료를 이어가게 됩니다. 수술적인 제거는 직접 의료용 메스로 절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액화질소를 통해서 냉동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고주파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별로 뭐가 더 좋다라고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최대한 눈에 보이는 모든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로는 옛날에는 포도필린이라는 용액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요즘은 공급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다라크림이라는 약을 사용합니다. 이 알다라크림의 성분은 5% 이미퀴모드라는 성분의 크림인데 포도필린보다도 사용했을 때 재발률이 낮아가지고 오히려 더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 일주일에 3회씩 사용하는 것이고 자기 전에 발라가지고 그 상태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씻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16주 이내까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곤지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겠습니다. 다만 이 알다라 크림을 사용하면서 주의할 점은 이 크림이 콘돔을 녹여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크림을 사용하는 중에는 콘돔을 끼더라도 관계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곤지름이 생겼다면 다른 것보다도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실 거예요. 내가 곤지름이라니, 성병이라니, 누구한테 옮은 거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건 아닐까? 이런 다양한 걱정들을 하시게 되는데 곤지름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자꾸 곤지름을 만져가지고 여기저기 묻히고 다니지 않는다면 같이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전염이 되기는 어려우니까 걱정을 줄이시면 좋겠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를 보시고 잘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곤지름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안녕.